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참깨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에 이어서 제어문을 활용한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소수 판별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단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개발하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코딩을 시작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3-4단계로 간략히 해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먼저 정의되는 요소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카레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깍둑 썰기 기능이 필요하죠. 재료를 계량하는 기능과 재료를 볶는 기능 역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n번째 소수가 몇인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기능을 생각할 때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거듭하게 되면 연관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구현하고픈 기능에 집중하세요. 일단 n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변수에 직접 할당할 수도 있고 난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 입력 기능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n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은 n번 반복 기능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소수를 판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를 출력하는 기능까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세부적인 구현에 앞서 순서도를 그려서 프로그램의 로직을 구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도형으로 실행문과 분기를 표현하고 화살표로 흐름을 표현하면 됩니다. 순서도에 적히는 문장은 파이썬 코드를 고려해서 적는 것을 권장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며 어느 정도 유사하게만 해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입력 기능에 대한 순서도를 만들어 볼까요? 입력을 받기 위해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 int와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할당받으면 끝이네요. 다음으로 n번 반복 기능에 대한 순서도입니다. 반복 역시 변수가 필요하죠? 입력을 받는 변수는 입력을 받는 것이 곧 초기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화가 필요 없지만 카운팅을 위한 변수는 0으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증가시키는 증감문이 필요하죠. n까지 증가되었다면 반복을 종료할 수 있도록 분기를 만들어줍니다. 반복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초기값, 증감문, 종료 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반드시 존재하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순서도로 반복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순서도는 while문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이고 포문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를 판별하는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해봐야겠죠? 우선 소수의 개념을 알아봐야 합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말합니다. 2는 소수, 3도 소수, 4는 아니고요. 5는 소수, 6은 아니고 7은 소수, 8은 아닙니다. 규칙이 보이시나요? 소수가 아닌 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다른 수를 약수로 가집니다. 이걸 이용하면 소수 판별이 가능한데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 약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의 최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를 소수 판별할 때 2부터 그 수의 절반까지만 나눠보면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잡하죠? 결국 프로그래밍은 수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수 x에 대해서 소수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2부터 x의 절반까지의 정수로 x가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현을 시작해볼까요? 변수를 하나 생성해서 2부터 계속 증가하도록 합니다. x로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 증가하는 x가 그때 소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볼 겁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현재 x값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2부터 x의 절반까지 증가할 변수를 하나 생성해야 되는데요.
이 변수는 x값이 변할 때마다 계속 2로 초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 구조 안에서 초기화를 진행하고 반복 구조 역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x가 1씩 무한정 증가하고 있고요. x가 증가할 때마다 a가 2부터 x의 절반까지 증가하고 있는 이중 반복 구조죠. 반복문들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a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나머지가 0인 경우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해당 x는 합성수니까 바로 반복을 끝내고 x값을 증가시킨 뒤 다시 내부 반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만약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소수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i가 n과 같아지면 현재 x값을 출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죠. 순서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기초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순서도에는 표현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을 코딩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순서도를 다시 그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라도 순서도를 그리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논리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디테일을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n보다는 타겟으로 좀 더 변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안내 문자열도 지정합니다. i는 발견된 소수의 개수니까 count P로 하고 x는 넘버로 지정하겠습니다. 넘버는 계속해서 증가해야 하니까 while문이 좋겠죠? a는 나누는 수니까 디바이저로 바꾸도록 하고요. 포문을 구현합니다. 변수 네이밍을 순서도와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디바이저는 증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문이 적당하겠죠? 2부터 x의 절반까지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을 더해줘야겠죠? 이제 넘버가 디바이저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체크하고 떨어진다면 바로 포문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나누기 연산자는 무조건 실수 타입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int 함수를 통해 타입을 변환해줘야 합니다. range 함수의 인수는 정수만 가능하거든요. 소수를 판별하는 포문이 종료되면 우선 발견한 소수의 개수가 타겟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으면 넘버를 출력하고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를 증가시키고 다시 반복을 진행합니다. if의 조건식이 참이면 브레이크로 반복이 끝나는 경우엔 else 없이 증가문만 코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else가 좀 더 가독성이 좋겠죠.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끝냈고 끝까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즉 소수인 경우의 구현만 남았네요. 소수가 나왔다는 건 포문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브레이크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else 파트를 이용하면 되죠. if문이 아닙니다. 포문의 else 파트에서 count p를 1 증가시키며 포문을 종료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소수 판별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형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코드들을 비교해가며 공부를 해보시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주간컴공의 콘텐츠 제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